제33장 단죄 6화 일부 종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3장 단죄 6화 일부 종장. 이거는 빙백마 서령농이 무공으로 무사를 얼려버렸고, 또한 얼어버린 무사는 불어오는 바람에 무너져 내렸으니 무너진 얼음 가루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 얼음 조각 중에 남아있는 알갱이는 핏물로 변해버려 위사는 한 줌의 핏물만을 남기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잃은 수급도 핏물이 되어 흘러내렸을 뿐이다. 역시 서령농의 무공은 가공할 경지 그 자체구나. 나도 소름이 돋네. 이거는 앞에 위사가 핏물로 화하여 사라진 모습을 보고 부르르 떨었다. 설명농이 이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캐의 지존이여 그는 중원으로 남아하여 굉장한 혈사를 일으켰으리라. 바로 폭강성만이 만들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혈사 말이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고개를 돌려 후조를 잡으려 하였다. 이런 녀석은 위사들을 상대할 때 몰래 도망하였군.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하다니 이런 비겁한 녀석을 봤나. 이거는 조금 씁쓸한 얼굴을 하였다. 그는 눈을 천천히 감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하였으니 안 되겠구나. 지금 이곳은 벌집을 쑤신 것과 같아서 400여 무인이 일어나 나를 쫓을 상태가 되었으니 허허 이를 어떻게 한다. 그렇군. 나는 전왕장의 무리를 갖게 격파해야겠다. 이거는 그 유명한 소림사의 고승들이 익혔던 불가 육신통보다 더욱 예민한 감각과 초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대기의 숨은 진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인이 기지개를 켤 때도 대지의 파동으로 이를 쉽게 기감할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뜸과 동시에 그의 얼굴이 이건의 얼굴이 아니라 다시 진생천의 얼굴로 화했다. 헐, 정말 신기한 조화였으니. 그리고 신비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졌다. 스르르. 다만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홀로 신비한 하얀색 서기가 피어오르다 사라졌다. 그리고 현재 전왕장은 비상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록 이곳 전왕장이 강호 무림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곳은 다른 일반 상인의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법 훈련과 유사시 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조직이었다. 상인 집단도 힘이 있어야 이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원은 명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지만 곳곳에 반명복원 운동이 일어났고 처처의 권세 잡은 호족들은 명나라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자신들의 입김으로 주원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이 대륙천금 전왕장은 더욱 뛰어난 사명과 무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이곳은 더 나아가 해주 육자량이 강원 무림과 지역의 패자가 되겠다고 세워진 조직이 아닌가. 광. 경종은 제법 웅장하게 울렸고 전왕장은 저기 침입돼 울리는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며 요란을 떨고 있었으니 밖에 무슨 소란이 들리는 것이냐. 제법 육중한 체격의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육자량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울렸다. 이때 밖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는데 육자량은 인주와 여러 무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바로 나간 후조가 천신녀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새벽에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종이 울렸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자의 신형으로 장내 분위기는 차갑게 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금세 파탄났다. 후조야, 뭐냐? 자주색 옷을 입은 신형은 고개를 들었고 그는 얼굴과 온몸에 상처를 입고 옷은 조금 너덜너덜한 행색으로 필시이자는 낭패를 당한 인물로 보였으니 헐, 바로 이건에게 조금 전까지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후조가 아닌가. 아니, 후조야, 아니, 무건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준 무공이 결코 가벼운 무공이 아닌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 동네 건달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강한 곳으로도 출연했단 말이냐. 녀석, 숨 넘어간다. 천천히 말해라. 땡땡땡땡. 밖에서 들리는 경종은 더욱 강렬하고 급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러한 소리에 해주 육자량은 조금 짜증이 나는지 밖에 문을 한번 돌아본 후에 다시 후조를 보게 되었다. 네, 폐하. 수석 공봉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수석 공봉? 네. 혹시 중원전장 수석 공봉 이르껴내란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에게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후조의 말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이 말한 수석 공봉은 누구란 말인가? 어찌하여 이들이 이렇게 경악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 인물 중에는 얼굴이 썩은 돼지간과 같은 색깔이 되어 대경하고 있었으니
해주 육자량은 다급하게 후조란 인물을 흔들면서 말했다. 후조야,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고? 그래, 내가 경황이 없어 잘못 본 것이다. 이건 그자는 아닐 것이다. 아닙니다. 그는 분명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었던 이륵견해입니다. 그가 지금 저희 전황장에 있는 위사들을 죄다 불기의 객으로 만들었고 저는 송구하게도 혼전을 틈타 이렇게 폐하께 도망을 왔습니다. 에이, 칠칠치 못한 녀석. 내가 네게 먹인 영약이. 하긴 녀석은 일반 고수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지. 이를 보고 있었던 인주는 여전히 호랑이 탈을 쓰고 있었는데 천천히 육자량에게 걸어와서 물었다. 해주, 도대체 수석 공봉이란 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아, 인주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원전장을 접수할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인물 말입니다. 이륵견해라는 그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곳 서안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군요. 이 대화 중에 천장에서 검은 신형 하나가 내려왔다. 흑전 28호 내가 웬일이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등장하다니? 해주 육자량은 미간에 고립했다. 육자량은 흑전이라는 정보 밀자들을 자신의 비밀 수족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때로는 이들 모두 해주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육자량의 비밀 무기들이었다. 이들은 원래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네? 폐하, 워낙 급한 일이라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께 보고해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잉, 어찌 이것들이 쌍으로 도대체 마음에 드는 녀석들이 없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폐하, 몽환소와 혈읍소는 무너졌고 소주는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라고? 형무가 죽었다고. 이런. 혹시 누가 그런지는 알지 못하고 저희가 몽환소와 혈읍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서 상주했던 인물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몽환소에서는 우리 측에 파견된 요지궁의 인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또한 그나마 건재했던 장가전의 녀석들도 정체불명의 고수들로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못하고 있었느냐? 장가전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체불명의 인물들은 우리 흑전 한 사람과 1대1로 싸움이 가능할 실력이 없고 그들은 우리의 3배나 많은 인원으로 저희 흑전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전멸할 것으로 여겨 우선 폐하께 알리고. 에이, 쾅! 해주 육자량은 심하게 화가 났는지 애꿎은 대전에 있는 거대한 화로를 후려갈겼다. 이 거대한 향로는 청동으로 만든 아주 단단한 향로였는데 이 거대한 향로는 산산이 부서져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고 육자량의 분노에 감이 나서는 이가 없었다. 육자량은 평소 들쭉날쭉한 변덕으로 사람들이 이 분노 앞에 나서면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기에 장래는 고요했다. 육자량은 대전 내시를 좌우로 쓸어보았는데 그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인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다. 인주가 사라졌다. 이자가 싸움을 피하려 그러는 것인가? 해주 육자량은 조금 당황하였다. 인주는 무신으로 폭광성 중에서도 단순하게 무공의 실력을 따진다면 능히 상위 5손가락에는 너끈히 들 인물이었다. 해주 육자량은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눈썹은 꿈틀댔고 자신 앞에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불안이 점점 짙어졌음을 그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당장 무엇하고 있느냐? 강무장과 무사들을 깨워서 준비하고 지금 울리는 경종이 매우 심각함을 보인다. 우선 전열을 가다듬고 이륵견해를 잡아내도록 해라. 그를 잡아서 내 발 아래 꿀리는 자는 이번 기회에 그자를 높여서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자리에 앉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과 최고의 천신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번에 응천부에 마련한 거대 장원을 선물로 주겠다. 이런 강소성의 응천부라면 실제로 우리 전황장에 서열 2위로 앉힌다는 것인데 이영문무관 중에 상졸한 인물은 해주의 말을 듣고 눈빛이 매우 강렬해졌고 또한 붉은색 안광이 터져나왔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